이 이야기는 주인공 김독자의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대기업 계열사인 미노소프트의 계약직 사원이죠. 매일매일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소설을 읽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입니다. 그런 그가 10년 동안 꾸준히 읽어온 소설이 있었는데 바로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3가지 방법, 줄여서 멸살법입니다. 이 멸살법은 무려 3149화에 달하는 장편 소설인데요. 놀랍게도 김독자가 유일한 완독자였습니다. 작가 TLS123님은 10년 동안 꾸준히 연재했지만 독자는 김독자 단 한 명뿐이었죠. 이쯤 되면 작가와 독자 사이에선 끈끈한 연대가 형성됐을 것 같습니다. 김독자는 멸살법의 마지막 화가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작가에게 감사의 댓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작가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되죠. 바로 소설의 전체 파일. 이 순간 평범했던 김독자의 일상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지하철에서 갑자기 제8612 행성계의 무료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메인 시나리오가 시작됩니다. 라는 알림과 함께 눈앞에 도깨비 B형이 나타납니다. B형은 불만 섞인 사람들을 눈앞에서 죽게 한 후 지금까지의 삶이 대가 없는 공짜였다고 합니다. 지하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죠. 김독자는 자신이 10년 동안 읽어온 멸살법의 내용이 현실이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작가에게 받은 선물을 열어 멸살법을 다시 읽는 독자. 눈앞에서 펼쳐지는 소설 속 이야기. 김독자는 이 모든 것이 소설 속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의 내용은 바로 하나 이상의 생명체를 죽이시오 였습니다. 지하철 승객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죽여야 하는 잔혹한 상황에 놓입니다. 김독자는 소설 속 지식을 활용해 소년이 채집한 메뚜기를 이용합니다. 산란기 메뚜기는 한 번에 100개 이상의 알을 낳는다는 지식을 활용해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살아남고 얻은 코인은 체력 레벨을 올리는 데 투자하고 독자에게 패한 김나무는 게임의 규칙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도깨비 채널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성자들. 멸살법의 세계에서 성문 꼭대기에 앉아 이 모든 이야기를 관람하는 배우의 신비로운 존재들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가 끝나고 시나리오의 감탄에 코인을 후원받는 독자. 살아남은 사람들은 배우성을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배우성은 계약이 이루어진 성자들에게 후원을 받는 건데요. 배우성에 따라 없던 능력이 생기거나 강력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자의 힘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광기에 젖은 살인마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김독자는 어떤 배우성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멸살법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자들의 간섭 없이 독자적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멸살법의 주인공 유준혁이 등장합니다. 회기를 거듭하며 인간성이 상실된 유중혁의 첫 등장은 영웅보단 악인에 가까웠습니다. 김독자는 유중혁이 소설 속에서 3회차를 진행 중인 인물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유중혁은 차량 한 칸을 폭파시켜 모두를 정리하고 생존한 다음 김독자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옵니다. 유중혁은 김독자의 존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김독자는 유중혁을 활용해 시나리오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려 합니다. 그는 유중혁에게 내가 모르는 미래를 알고 있다며 동료가 되자고 합니다. 유중혁은 김독자를 의심하지만 그의 정보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자 입을 벌리고 있는 어룡위에서 김독자에게 질문합니다. 예언자라면 내 미래도 알고 있겠지? 내가 이 손을 놓을까 놓지 않을까? 라며 질문합니다. 유중혁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김독자는 손 놓고 저리 꺼지라고 말합니다. 정말 손을 놓으며 예언자가 맞구나 라고 말하는 사이코패스 유중혁. 이 둘의 첫 만남은 앞으로 펼쳐질 길고 긴 인연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호쾌한 발언으로 코인을 후원받는 독자. 어룡의 뱃속에 들어온 김독자는 도깨비조차 쩔쩔매는 성자들의 소통창구를 끄게 하고 도깨비 B형을 도깨비들의 왕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고 전속 출연 계약을 하는데요. 본인이 죽기 전까지 배우성을 선택하지 않는 배짱 두둑한 모습을 안효섭 배우가 어떻게 그려낼지 궁금해집니다. 코인으로 스톤호그의 가시를 구입해 어룡의 소화액 사출구에 가시를 찔러 넣어 어룡을 죽이고 시나리오를 클리어하는 김독자. 새로운 시나리오를 위해 텅 빈 편의점에서 음식을 챙겨가던 중 독가스를 마셔 위독한 정의원을 구하고 금호역에 도착합니다. 잡배의 우두머리를 손쉽게 제압한 후 첫 번째 시나리오의 생존자인 유상아, 이현성, 이기령, 한명호를 제외합니다. 타인의 절망을 권력의 비료로 사용하는 천인호가 등장하며 음식을 강제로 나누도록 선동하지만 코인을 받고 팔겠다고 합니다. 모두들 너무하다고 말하지만 몸을 추스른 정의원이 목숨 걸고 구한 음식에 코인을 받는 건 당연한 거라고 일깨워줍니다. 짧은 생각에 사과하는 사람들. 징계받은 B형 대신 다른 도깨비가 나타나 음식을 모두 없애고 두 번째 메인 시나리오를 부여합니다. 시나리오가 활성되는 장소를 찾아 이동하고 살아있는 경우 100코인씩을 자동으로 내야 하는 생존 페널티가 추가됩니다. 나빠하지 못할 경우는 사망. 독자는 제외한 인물들과 철기를 이용해 약수역으로 향하며 무찌르는 땅강아지들을 식량으로 삼아 전진합니다. 유상아와 한명호가 땅강아지들에게 잡혀가고 어둠 뿌리의 중에게 다가가 어둠의 파수꾼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얻은 보물상자. 이 과정에서 독자가 일부러 살려둔 마왕을 코인에 눈이 어두워 살해하는 한명호. 그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일 중 하나가 실현되는 저주가 내려집니다. 금호역으로 돌아온 독자 일행.
하지만 사람들은 시나리오 첫 종료 시간이 다가오자 생존 페널티로 낼 100코인이 없어 독자에게 몰려듭니다. 그렇게 되도록 사람들을 선동하는 천인호. 그동안 천인호가 사람들을 죽여 코인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사람들이 천인호 패거리에게 분노가 향하도록 합니다. 이때 정의원은 자신을 겁탈하려 했던 놈을 처치하고 멸악의 심판자 영웅으로 진화합니다. 다음 메인 시나리오는 터널을 주파의 첫 번째 거점 지역의 생존자와 만나시오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충무로역으로 향하고 중간에 동대 입구에서 휴식을 취하며 각자의 시간을 갖습니다. 김독자는 혼자 지상으로 올라가 유정사명 대사상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사명대사의 거적을 획득합니다. 다시 길을 떠나는데 서브 시나리오가 시작되고 사람의 트라우마를 건드려 광기로 이끄는 환영 과목이 시작됩니다. 전용 스킬로 환영 과목을 해제하고 유령종을 해치워 아이템을 획득하는 김독자. 여기서 이지혜를 만나게 되는데 어린 나이에도 뛰어난 전투 능력을 가진 이지혜는 훗날 해상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또 화장실로 가는 길을 사유지로 만들고 침범시 500코인을 요구해 내지 못할 시엔 포탑으로 사격하는 시박 중 하나인 공필두를 만납니다. 이기령과 김독자가 사유지를 넘었다고 1000코인을 요구하고 그때 유중혁이 등장해 공필두에게 칼을 겨누자 일이 해결됩니다. 공필두 역시 나중에 시나리오 클리어에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유중혁은 환생을 거듭하면서 인간성이 결여됐지만 자기가 한 말은 지키는 캐릭터였습니다. 독자는 무장지대 내에서만 최적화된 방어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공필두를 무장지대에서 나오게 하는 방법을 모색한 가운데 세 번째 메인 시나리오가 시작됩니다. 영내 그린존을 차지하여 매일 밤 자정 몰려드는 괴물들로부터 살아남으시오. 이 시나리오는 총 7일간 지속됩니다. 그린존을 차지하기 위한 살인이 시작되고 독자는 앉아서 멸살법을 살펴봅니다. 다행히 다른 존재들은 독자가 빈 메모장을 보는 것으로만 보이고 독자는 작가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시나리오 시작과 함께 그린존을 구하지 못한 김독자 일행은 독자의 작전대로 두 팀으로 나뉩니다. 괴물이 오는 방향으로 달리는 이현성, 유상아, 정의원. 왼쪽 벽에 있던 그린존으로 무사히 들어갑니다. 이기령을 업고 달리는 독자. 나머지 두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히든 그린존을 향해 필사적으로 전진하지만 하필 유중혁이 먼저 와 있습니다. 기령이만 들여보내고 압도적인 괴물들에게 눌리는 독자. 홍로로 역으로 향하던 중 얻은 스펙터의 영석을 이용해 일시적 유령종이 되어 괴물들의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트라우마를 폭주시키게 되고 안나 크로프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공간적 제약을 무시하고 멋대로 남의 의식에 들어올 수 있는 전설의 예언자였습니다. 무사히 세 번째 시나리오의 첫날이 지나고 모두 무사한 동료들과 만나는 독자. 그 사이 유중혁은 기령이의 능력을 간파하고 함께 가자고 제안하지만 거절하고 독자에게 안깁니다. 기령이가 그린존에 들어가기 전 독자에게 자기를 두고 가도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독자 혼자였다면 충분히 살아남았을 텐데 자신들이 짐이 되는 것을 미안해했던 것입니다. 중간에 초코바 값도 따로 지불하는 걸 보면 어린아이지만 놀랄 만큼 눈치가 빠르고 안쓰러울 정도로 책임감 있는 캐릭터였습니다. 의리까지 남달랐던 기령이. 한편 이현성은 원작에선 이미 자신의 능력을 개화했어야 했는데 정의원에게 기회를 뺏겨 진화하지 못했던 이현성의 특성 진화를 돕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칭찬. 그 사이 충무로역에 남은 그린존을 파악하는 독자. 지하에서 이지혜와 마주하고 그녀의 죄책감을 건드려 오늘 돕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면서 살 거라고 공필두 일행 타진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독자는 슬슬 작전을 시작하고 이현성의 태산밀기로 그린존 내에 공필두 일행을 밀어내는 사이 독자는 공필두가 있는 그린존으로 침투하고 이현성은 특성 진화로 멸살법 최강의 한방인 태산 부수기로 다리를 부셔 공필두의 사유지를 파괴해버립니다. 나머지 일행도 독자가 계획한 대로 소규모의 방을 부수고 그린존을 파괴한 대가로 김독자의 암살을 의뢰하는 서브 시나리오가 열립니다. 연이어 모든 그린존이 파괴되고 일수에 맞춰 생성 예정이던 괴물들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메인 시나리오의 변경이 일어나고 긴급 방어전이 시작됩니다. 계단 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못 올라오도록 계단을 부수고 계단 아래에서 공필두가 새로운 사유지를 만들어 함께 괴물들을 공격하도록 만드는 김독자. 서브 시나리오 역시 타임 오버됩니다. 도깨비 비영에게 던전을 열어 5000코인을 주고 골드 멤버로 승급하고 중급 마력 회복의 물약과 배우 계약서 아이템을 사 갑은 김독자, 을은 디펜스 마스터가 되도록 계약합니다. 이때 도깨비에게 혹시 미친놈이냐는 말을 듣는 독자. 공필두가 하찮은 인간과 계약할 리 없다고 합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독자의 대범한 행보는 전독시의 매력 중 하나로 K-팝 데몬 헌터스부터 부각된 안효섭 배우의 또 다른 매력이 상당히 기대됩니다. 코인이 바닥난 공필두의 성좌 디펜스 마스터를 꿰뚫고 있던 김독자는 성자와 계약해 공필두를 수족으로 둡니다. 이현성과 유상아에게 공필두와 일행이 살아남도록 물약을 던져주는 일을 맡기고 유중혁을 도우러 극장 던전에 입장하는 김독자와 일행들. 극장 던전의 주인을 처치하라는 히든 시나리오가 시작됩니다. 극장 벽에 걸린 포스터. 지금 이곳에서 인류에게 잊힌 시대가 재현된다. 앞에 서자 영사 광선이 일행들을 영화 속 세계로 안내합니다. 몸짓만한 사마귀가 나타나지만 곧 기령이의 대화 상대가 됩니다.
괴수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나타나는 것을 알려주는 사마귀. 공룡 뒤에 위치한 중앙연구소로 가야 하는 일행은 공룡을 잡기로 합니다. 정의원과 이지혜에게 공룡의 허미를 맡기고 탱커가 되는 독자. 일영이도 사마귀를 이용해 티라노의 눈을 공격합니다. 부러진 신념에 티라노의 몸을 타고 올라가 목을 가르며 내려오는 독자. 사냥에 성공합니다. 연구실에서 체력, 마력, 민첩, 근력 강화 앰플을 챙기는 독자와 일행들. 역시 전지전능한 캐릭터에 동원할 수 있는 작품의 시청자들은 엔돌핀이 생성되는 것 같습니다. 8층 건물의 4층에 있는 일행들. 이번엔 타이타닉호 위입니다. 사람처럼 생긴 빌런을 서슴없이 죽이고 다음으로 향하는 이지혜. 일행과 함께 아이템들이 전시된 곳으로 향합니다. 이지혜는 내신 토르의 망치가 갖고 싶어 들려고 하지만 꼼짝하지 않습니다. 일영이가 당기자 움직이는 망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외장 강화 수트와 이현성에게 줄 방패를 챙기는 독자. 공합영화는 명량입니다. 시나리오가 바뀌어 이순신 없이 명량의 전을 이겨야 하는 상황. 성자가 해상전신 이순신인 이지혜는 겁에 질려 구석에서 울고 있습니다. 살아남았으면 책임을 지라는 독자로 인해 의지가 생기는 이지혜는 성은 유령함대를 발동시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으니 이 원수를 갚을 수 있다면 이곳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으리라.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덕수이씨셔서 개인적으로 이 대목에서 감동이 더했습니다. 홍무공에 영혼이 깃드는 이지혜. 벽의 배에 발포 명령을 내려 적군의 배를 모두 가라앉힙니다. 이지혜를 각성시킨 보상으로 충무공의 성은인 칼의 노래를 받는 독자. 드디어 전력을 다한 이지혜는 회복을 위해 남겨두고 정의원 이기령과 함께 하늘정원으로 진입합니다. 극장 던전의 최종 보스인 시뮬라시옹을 만나고 유중혁의 의식을 갖고 노는 극장주인은 유중혁을 이용해 김독자를 공격합니다. 곧이어 달려드는 정의원을 날려보내고 뒤따라온 이지혜에게 주먹을 뻗는 유중혁. 다행히 몸을 피하는 이지혜. 독자는 조종당하고 있는 유중혁을 위해 극장주인을 없애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극장주인을 보호하며 이지혜를 공격하는 유중혁. 히렉스를 무찌르고 획득한 DNA 앰플을 사용해 능력치를 끌어올린 독자는 조종당하며 벌써 의지를 잃어가는 유중혁의 마음을 읽고 펀치를 날립니다. 필사적으로 유중혁의 회기를 막아내는 독자. 고독하다고 느끼는 유중혁에게 넌 혼자가 아니라고, 그런 너를 보고 나도 살았다고 과거를 이야기하며 그를 잠시 깨어나게 만듭니다. 독자는 충무공에게 받은 칼의 노래로 공격하고 독자의 정신을 조종하기 위해 시도한 극장주인은 독자의 정체에 놀라 그 사이 전용 스킬 제4의 벽을 발동시켜 최초로 극장주인을 물리칩니다. 극장주인과 함께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유중혁. 김독자는 메인 시나리오가 종료되고 보상 코인을 받습니다. 다행히 독자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이야기했던 부분은 자동 필터링이 되어 성자들과 도깨비들은 못 들었습니다. 김독자는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며 동료들의 신뢰를 얻어갑니다. 연이어 네 번째 메인 시나리오의 시작을 알리는 창이 뜨고 서브 시나리오의 내용이 먼저 뜹니다. 플랫폼의 중앙에 설치된 흰색 깃발을 차지하시오. 30분 안에 흰색 깃발을 차지하면 충무로의 대표가 되고 소속원들에게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왕좌에 앉는 자가 이번 시나리오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데 독자가 나타나기 전 왕노릇을 하던 공필두가 애송이한테 휘둘리지 않으려 대표가 되겠다며 깃발을 향해 달려갑니다. 공필두 엎드려. 계약 조항에 따라 발동하는 명령권. 엎어진 공필두의 등을 밟고 올라가 깃발을 꺼내는 김독자. 이현성이 독자에게 받은 새로운 방패로 광역 방어 스킬을 발동시켜 모두를 보호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동료가 되어달라는 뜻을 전하는 김독자. 떠나고 남은 사람은 독자에게 신뢰감을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에피소드 44화 메인 시나리오 3화, 서브 시나리오 4화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은 아직도 연재가 안 끝났는데요. 멸살법의 작가처럼 전독시 작가도 설마 3,000화가 넘도록 이야기를 만들려는 건 아니겠죠? 영화에서는 그린존 이야기까지만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뒷부분도 흡입력이 강해서 조금 더 리뷰했습니다. 전독시는 판타지 능력자물 서바이벌 전략 심리전 메타픽션 드라마로 여러 장르가 섞인 하이브리드지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세상과 주인공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영웅은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콘텐츠를 혼자 만들고 있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의 댓글과 반응을 통해 함께 만든 이야기라는 감동을 매번 느낍니다. 픽플의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